자, 저번 시간 간단히 정리하자. 확률 분포다, 그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 변수야, 변수. 변수인데 확률 변수 하면 그 변수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 갖는다. 확률 변수. 그래서 어떤 변수와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들. 변수와 그 변수가 xi1 요 확률.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이게 x1, x2 이렇게 해서 이게 xn. 그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p1, p2, pn. 자, 제일 먼저 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의 합은 항상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했다.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 평균을 이렇게 쓴다 했고, 또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시그마 xi pi. i는 1에서부터 n까지. 변수와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그거를 이렇게 곱해서 끝까지 다 더해주면 그게 요 변수에 대한 평균이 돼요. 요 변수에 대한 평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 변수들을 다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 그래서 확률하고 이렇게 곱하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평균 요 뜻을 잘 이해하라는 거다 지금. 그냥 x의 평균은 이렇게 씁니다. xi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그런데 제곱의 평균은 요 변수들을 다 제곱을 했어요. 제곱해서 확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제곱에 대한 평균. 그걸 앞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변수들을 다 두 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그마예요. 평균은 시그마 요 변수와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요 변수는 뭔데? 2xi. 2xi.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그래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 이제 평균 뜻 알겠지? 평균 뜻을 이해해야 돼요. 평균을 어떤 식으로 구한다는 거. 요 변수를 그대로 쓰고, 그대로 요거를 변수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주면 그게 바로 평균들을 나타냅니다. 그럼 분산도 뭐라냐? 분산도. 분산도 평균이래, 평균. 자, 분산은 무슨 평균이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를 분산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도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 편차의 제곱을 요 안에 써주면 되겠지. 요거를 그냥 변수 x. 요거는 그 변수를 제곱해놓은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라는 게 뭐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거 요거를 편차라고.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거를 편차라고 하고 요거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렇게 표현하듯이 역시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분산의 뜻이야. 뜻.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요 변수를 그대로 표현하면 되지. xi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 평균이니까 거기다가 확률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하면서 정리했는 게 결과였다. 그게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거를 분산이라 하고, 분산을 앞으로 쓸 때 vx다. 평균은 ex 이렇게 써요. 분산은 vx.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계산할 때 쓰는 식이에요. 계산할 때. 이거는 뭐라 했어? 분산의 뜻이랬다 뜻.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를 분산의 뜻. 그다음 계산은 항상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곱의 평균. 제곱 기준이 먼저 이게 됩니다. 평균의 제곱. 이거.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이걸 앞으로 분산.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쓰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쓰고. 조금 전에 구했던 이 분산이 있었지. 그 분산에다가 이렇게. 왜냐면 분산은 제곱했는 상태의 편차를 제곱했는 상태의 평균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제곱권을 취해버리면 이제 제곱한 부분을 없앤다 이렇게 써요. 그거를 표준 편차로 해요. 그럼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거를 3포도로 한다. 3포도. 흩어진 정도라고 했다. 그죠? 3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3포도는 클수록, 3포도는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자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기준이 평균이에요. 3포도가 크다라는 것은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 많이 흩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을 때 평균이 70점인 사람이 점수가 이렇게 되죠. 똑같이 평균이 70점인데 50, 70, 90 이것도 평균은 70. 그럼 이 두 개의 자료는 평균은 같지. 평균은 같지만 분산은 누가 더 크다고? 이게 분산이 더 크다. 평균으로부터 요거는 10씩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20씩 멀리 떨어져 있다. 느낌 알겠지? 분산이 크다고 느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분산이 적다 이게 분산이 크고, 자, 분산이 작은 요런 자료는 고르다, 고르게 분포됩니다. 고르다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자료들은 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그까지 저번 시간에 내용 정리해 버렸대. 그거 복습한 거. 자, 이제 그런 거를 실제 이제 구할 거예요, 지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공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먼저 a 값을 구하고 평균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몇 개만 딱 하고 이제 계산 안 할 거다. 계속 똑같은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제가 먼저 요런 a를 구하는 확률에 이렇게 변수가 있지. 이런 a는 항상 요거의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요거의 합이 1이 돼요. 거기서 항상 먼저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8분의 요게 8분의 2가 되고 8분의 1이고 요게 8분의 4가 됩니다. 그럼 6, 7이니까 a는 8분의 7이 되겠다. 8분의 1이 되겠다. a 값 구했다 그래서 a 값은 8분의 1. 자, 이제 평균 구하라 있지, 평균. 자, 평균은 곱해서 쭉 더해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8분의 1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빠지고, 분자끼리 4, 3, 5, 28. 이거 계산해보면, 7, 12, 45가 되는 거죠. 8, 30. 그래서 평균은 5가 돼요, 평균. 이제는 분산 구한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분산은 아까 어떻게 구했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줍니다. 평균은 구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지금부터 구하는 거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제곱의 평균은 요 변수들을 다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줍니다. 여기 8분의 1은 똑같겠지. 제곱하면 4, 2 이렇게 하면 8. 그 다음에 9 곱하기 1이니까 9가 돼요. 25 곱하기 1이니까 25. 40, 77이 49 곱하기 4. 49, 36, 44, 16, 19, 196. 이게 이제 분산. 제곱을. 마지막으로 딱 계산한다. 이거 앞으로 계산 안 한다, 이거. 이거 얼마고? 17. 그럼 30, 42. 그러면 8이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그럼 8분은 238입니다. 4분은 1195.
더 이상 약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지금 분산입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4분의 119에서 평균의 제곱 25를 뺐습니다.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어요. 됐지 무슨 말인지. 다시 봐. 항상 A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 요 A는 확률의 합이 1이다. 거기서 구하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평균은 이렇게 그냥 곱해서도 하는 거예요. 요거의 X의 평균이니까, 이 X니까. 곱해서 그대로 하는데, 이럴 때는 분모를 같이 8로 맞춰놓으면 계산이 편하겠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예요. 제곱의 평균은 요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5를 제곱했는 걸 이렇게 빼주면 이게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면 여기서 루트만 이렇게 씌워서 계산해주면 그게 표준 편차. 됐죠? 쉽네. 폐건전지 2개를 포함하여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꺼냈어요. 자, 폐건전지가 2개가 있어요. 전체는 10개인데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예요. 2개.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예요. 이때 꺼낸 폐건전지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어요. 항상 읽고 뭐가 변수인지를 잘 봐. 그럼 변수 X는 뭐가 될 수 있어?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지. 0 빠뜨리면 안 돼. 자, 그때 확률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10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8개에서 2개를 뽑으면 이거는 한 개 더 뺐지. 폐건전지가 2개고 나머지 8개. 8개에서 2개를 뺄 때는 폐건전지가 만 개. 그럼 한 개가 되는 거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10개에서 2개를 뽑는데 8개에서 한 개를 뽑고 2개에서 한 개를 뽑으면 폐건전지가 한 개.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폐건전지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폐건전지가 2개. 요게 똑바로 됐나 확인하는 건 요거 다 계산해서 더해서 1이 되는 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가 다 만들어졌고 이때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분산 구하란 말이지. 그러면 EX 먼저 구하고 어떻게?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하고 제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하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 거, 요거 계산만 딱 알려줍니다. 계산한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쉽죠 이거는? 요 식만 잘 기억하면 되구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제곱의 평균이 나왔지.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일단 분산이네. 분산 가지고 풀어라 이런 뜻이야.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여기 있는 식이다 하는 게 빨리 떠올라야 돼. 제곱의 평균만 딱 생각하지 말고 제곱의 평균이 나올 때는 분산 이 식을 항상 생각을 해준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그 다음 63. 집합 A 네 부분 집합 중 집합 A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하죠.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그 부분 집합 몇 개인데 2의 4성 16개가 있어요. 16개. 집합이 16개가 쭉 있어. 부분 집합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할 때 택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에 써요. 집합을 딱 꺼내면 어떨 때는 원소가 뭐 3개짜리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를 싹 꺼내니까 어떨 때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원소가 4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변수 x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공집합을 선택하면 하나도 없으니까 1개짜리도 있을 거고 2개짜리도 있을 거고 3개짜리도 있을 거고 4개짜리까지 있을 수 있어요. 부분 집합을 선택했을 때
뭐가 확률 변수냐면 그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했다. 이제. 그럼 그때 확률은 16개 중에 한 개를 꺼내는 거예요. 분모는 다 16이 되겠죠. 그 중에 공집합은 딱 하나밖에 없지. 원소 4개 있는 거. 16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전체 집합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원소 한 개짜리 본다. 16개 중에 몇 개? 4개겠지, 4개. 1만 있는 것, 2만 있는 것, 3만 있는 것, 4만 있는 것, 원소 한 개짜리. 원소 3개짜리는 4가 없는 것, 3이 없는 것, 2가 없는 것, 1이 없는 것. 똑같이. 자, 이게 대칭되는 모양,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꼭 활용하면서 하면, 할 때, 혹시 계산 잘못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좋아. 자, 이제 여기 5개, 5개, 10개, 10개. 또 남아있는 게 몇 개? 6개겠지. 그러면 16분의 2. 지금 한 이 계산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원소 2개짜리는 그냥 4시, 이렇게 하면 6 나온다, 그지? 6 나오는데,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런데,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그 하나를 계산 안 하는 거는 엄청 계산상 유리하잖아요. 요런 대칭되는 요런 관계로 가는 요런 식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도 잘 유심히 보면서 자꾸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바로 만들어지면 평균 표준 편차는 이제 계산합니다. 장은이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자, 다음은 세 확률 변수 W, X, Y의 확률 분포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왜 고칠게. 이런 헷갈리거든. X, Y, Z로 고칠게, 이렇게. 이게 X야. 이게 Y, Z. 그래서 고치러 갈게. W, X, Y 그런 거죠. 세 확률 변수 X, Y, Z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 확률 분포. 보통 확률 분포를 어떻게 해?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주지. 그 표 대신에 지금은 그래프예요. 이때 표준 편차가 큰 확률 변수부터 구하라. 표준 편차 각각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말인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평균하고 이걸 다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 x, y, z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지. 자, 그래서 x부터 보자. 변수는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변수가 0, 1, 2, 3, 4 y도 그렇고 z도 그렇고 변수는 똑같네. 자,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다 5분의 1, 0.2니까. 요건 다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돼요. 요게 x. 그 다음 y도 역시 표로 이렇게, 자, y도 역시 표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변수는 똑같아. 0, 1, 2, 3, 4. 그 확률이 요거는 0.25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0.2니까 이거는 5분의 1, 이것도 5분의 1, 이것도 4분의 1이고 2는 0.1이니까 이거는 10분의 1. 표로 나타내야 돼요, 그냥. 자, Z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해보면 0, 1, 2, 3, 4, 요거에 대한 확률이 0.1, 0.2니까 5분의 1, 0.4, 10분의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그 다음에 10분의 2니까 5분의 1, 하나, 둘, 하나, 둘, 5분의 1, 그 다음에는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나.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다 보여줍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표준 편차기 때문에 평균도 구해줘야 되고 제곱의 평균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EX부터 보죠. EX부터 보면 그대로 곱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은 다 똑같으니까 혼자가 1, 2, 3, 4. 5분의 10이니까 평균은 2가 돼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겠지.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곱하니까 역시 5분의 1은 다 생기지.
그럼 1, 4, 9, 16. 그럼 20, 30이니까 이건 6이 됩니다. 그래서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2가 돼서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됐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y도 그렇게 계산하고 z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고 표가 만들어놨어요. 요런 거 할 때 봐. 요건 분모를 다 20으로 통분해 놓는 게 편하겠지. 그래야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편해. 계산할 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크기도 좀 순서대로 계산해. 그렇죠. 확률 분포표를 그냥 이렇게 이런 표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준 거예요. 그거만 차이죠. 그리고 역시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시오. 이거 구하는 거 이제 계속 계산 안 해도 되겠지. 똑같으니까, 이제. 이거 엄청 중요해요.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AX 더하기 B.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EX 있잖아요. EX. 변수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모든 자료들을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의 평균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학교 시험 점수가 나와. 2를 곱하고 10을 다 더해서 새로운 점수를 만들어요. 그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평균 뜻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평균은 항상 평균은 시그마 변수,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이게 평균이다. 그럼 지금은 AXI, X가 변수니까 더하기 B, 이게 변수지. 그리고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AXI PI, AXI PI, A는 상수니까 빠져나갔다. 더하기 시그마 B PI, B도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PI. 여기서 PI가 뭔데? PI가 확률의 합. 확률의 합은 1이지. 그리고 요게 뭔데? 요게 X의 평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는 A, EX 더하기 B. 공식이 외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변수 X가 있는데 거기에 A를 곱하고 B를 더했지. 그러면 내 점수를 그렇게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원래 있던 점수의 평균이 있을 거야. 그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주면 그게 요렇게 만든 그거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번에 평균이 70점이었어. 내 평균이 70점이었어. 그런데 내 점수를 2배를 한 다음에 50을 더하면 평균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지. 내 점수를 2배를 한 다음에 50을 더하면 어떻게 되노? 라고 하면 내 원래 있던 평균 70에다가 2를 곱해서 50을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다. 점수를 이렇게 다 바꾸는 게 아니고 X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 의미예요. 요 말 뜻이. 됐죠? A를 내 점수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하면 그럼 평균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원래 있던 그 점수에 대한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더하기 B를 해주면 그게 새로운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요 공식 뜻이 그래. 자, 이제 VAX 더하기 B 또 마찬가지로 내 점수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한 분산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면 분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분산은 어떻게 돼요? 자, 분산은 뭐냐면 평균이야. 마찬가지로 분산도 평균이야. 분산도 역시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 그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근데 지금 누구 분산 구하는데? 이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분산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변수에서 이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평균을 구하라. 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편차를 잘 이해해봐. 이해 안 돼도 된다. 이해 안 돼도 뭐 결과만 알면 되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요 식을 잘 생각해봐. 그러면 평균 같은 게 훨씬 잘 이해가 돼. AXI 더하기 B, 이게 내 점수잖아, 점수. 거기서 평균을 빼야 돼. 자, 평균은 M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아니지. 요 빨간 거의 평균이 되지. 빨간 거에 대한 편차를 구하는 거야.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요거의 평균은 위에서 했잖아. 요렇게 된다 했잖아.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연시고, 자, 요거하고 좀 쉽게.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은 위에 구해놨잖아.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했는 게 요렇게 생긴 변수의 평균이다. 요 평균을 빼야 돼. 요렇게 변수에 대한 평균은 am, ex를 세우면 m으로 표현해놨다. am 더하기 b. 요게 편차가 돼. 요게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거 제곱했는 평균이다. 요거 제곱했는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 BB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BB는 없어지네. 그럼 AXI-AM이니까 A를 묶어내면 XI-M 요놈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겠지.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에 대한 평균을 말한다. 요거에 대한 평균. 그럼 이거 평균은 어떻게 하는데? 평균은 항상 시그마다. 자, 시그마 A 제곱 XI-M 요놈의 제곱 거기다가 PI 여기다가 PI 확률 곱합니다. A 제곱은 여기서 상수지. 항상 i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A 제곱이 빠져나가고 xi-m의 제곱의 PI.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게 바로 VX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VX라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A제곱 VX다. 자, AX 더하기 B를 했는 분산을 구하래서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원래 있던 X의 분산 있지. 거기다가 A제곱을 곱하는 거야. A제곱. 거기다가 A제곱을 곱하면 그게 분산이야.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구하랬다. 그럼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줍니다.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합니다. X의 분산에다 A제곱을 곱합니다. 표준 편차도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표준 편차는 항상 여기가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루트 A제곱은 그냥 A가 아니고 절대값 A. 그 다음에 시그마 X. 절대값 A 시그마 X. 그래서 볼에서 만든 식이 요식, 요식, 요식.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평균 분산이 나옵니다. X에 대한 평균 분산이 나옵니다. 이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거의 평균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요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이거를 뭘 구한다 했노? X의 평균을 그대로 이용하고 X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자, 평균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을 이렇게 더주면 돼요. 표준 편차는 A 절대값, 즉 2만 이렇게 곱해줍니다. 분산은 A 제곱을 곱한다. 평균이 50이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7.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지. 표준 편차고 루트 잡으면
여기 3이니까 요거는 6이다. 됐지? 그럼 요것도 뭔데? 요것도 똑같은 말이야. 3분의 1x 마이너스 이 말이잖아. 그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0. 요거에 대한 평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0.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봐. 이것도 x의 평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 x의 평균을 그대로 써서 3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20을 이렇게 봅니다. 요것도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그대로 해서 요거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거기서 50이 되게 50, 여기는 3 집어넣고 정리해줍니다. 됐지? 통계는 쉽다 했다. 그래서 통계 여기는 나중에 거의 다 100점 비슷하기로 말이야.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m이었고, 그 다음 표준 편차. 자,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시그마예요. 이때 이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요 변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x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을 곱하고 시그마 분의 m을 뺐다 이 말이지. 요렇게 생긴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또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이니까 이거는 x의 평균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을 곱하고 시그마 분의 m을 빼면 되겠지. 곱하고 그대로 대주면 되거든. 곱하고 그대로 대주면 돼. 근데 x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했죠.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그 말은 0이라는 거죠.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x에 대한 표준 편차에다가 시그마 분의 1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아까 시그마라 했잖아.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하니까 요거는 1이 됩니다. 자, 요 식은 나중에 외워야 돼. 요거 나중에 뒤에 쓸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 점수에다가 평균을 빼서 요 점수에 대한 평균을 빼고 요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눴지. 요런 변수를 나중에 표준화된 확률 변수에서 앞으로 Z를 쓸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무슨 평균과 표준 편차냐면 요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여기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요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서 변수를 새로 만듭니다. 내 점수에다가 2를 곱하고 10을 더해서 새로운 변수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듯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요 만들어진 요 변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표준화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Z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보면 Z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고 Z에 대한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되는 거죠. 자, 내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 점수를 다 고칠 거야. 어떻게 고쳤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내 원래 있는 점수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 바뀌는데 그 바뀐 점수들은 항상 그래.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0이 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무조건 1이 돼. 그거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지만 요런 나중에 요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미리 요식을 외운다 생각하고 있어요. 표준화된 확률. 밑에 그도 똑같아요. 시험 점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M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 1대 P 점수를 하나 만들어요. P 점수. 어떻게? 변수에서 M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눴지. 점수에서 m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서 거기다 다시 20을 곱한 다음에 100을 더했어. 점수를 억수로 복잡하게 변환시키겠다, 그제? 그러면 내 점수는 원래 x인데, 내 점수는 원래 이게 내 점수인데, 내 점수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야. 그렇게 바뀐 점수를 우리는 표준 점수다. 표준 점수다. 그 학교에 보면 뭐 과학 같은 거 이런 거, 과목 여러 개 있는 거 선택해가 뭐 시험 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나면 이제 표준 점수 뭐 이런 형태 나오죠. 그 표준 점수는 과목이 달라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변환식. 요걸 T 할 때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봐라. 평균은 M이 X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예요. 그런 점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켰을 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럼 똑같은 거지. 정리해보면 요 안에가 지금 이 말이지. 시그마 번호 1, X 빼기 시그마 번호 M 이렇습니다. 거기다 20이 곱해지지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 말이지. 거기다 다시 더하기 100 빼기 4. 그러면 이거잖아. AX 더하기 B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면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게 A고 이게 B라면 이게 A고 여기서 B까지가 B라면 됐지? 그럼 요 X의 요거에 이제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X의 평균 여기다가 곱해주라 했더는 시그마 분호 20을 곱해주고 다시 빼기 시그마 분호 20m 거기다가 더하기 100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이 아까 전에 m이라고 했죠. m 요게 m이에요. m 그럼 여기 봐 시그마 분호 20m 빼기 시그마 분호 20m 더하기 100이니까 결국 이게 100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키고 나면 그 변환된 점수들은 평균을 구해보면 무조건 100점이 나와요. 됐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이 a만 곱해주면 된다. a. 즉 시그마 분호 20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그마잖아. 이게 봐. 약분 20이 되는 거죠. 자, 점수를 요렇게 바꿔버린다. 점수를 요렇게 바꿔버리면 그 바꾼 점수들은 바뀌어진 점수들은 평균이 100점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그런 점수로 전체가 다 바뀌어요. 평균이 100점이 되고 표준 편차가 20점. 어떤 사람은 물리를 쳤어. 어떤 사람은 뭐 생명을 쳤어. 이 과목이 서로 다르잖아. 이게 좀 난이도가 높고 이건 좀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점수를 보자면 이 사람은 한 30점인데 이 사람은 한 40점 이래 가거든요. 그걸 내가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시험이 좀 쉽고 이게 어렵다. 그 이거를 이 점수로서는 통달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환식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줘. 동일한 조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느낌입니다. 똑같잖아. 물리도 평균이 100, 표준 편차는 20. 그 다음 생도 평균이 100, 표준 편차는 20. 이런 식으로 값을 변환시키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점수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점수는 이제 똑같이 비교합니다. 똑같은 집단으로 봅니다. 자, 그냥 이거는 위에서 연결된 그런 형태로 그냥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표준화된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평균은 얼마? 0. 표준 편차는 1이는 거. 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야 돼. 요거에 대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야. 그럼 그 내용을 이제 알 때는 어떻게 푸느냐면 그 내용을 알 때는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요거를 그냥 Z로 바꿔봐. 그럼 T는 어떻게 돼? T는 20Z 더하기 100 말이잖아요. 내 점수를 아까 같이 표준화 시켜서 20을 곱하고 100을 더했잖아요. 그럼 이 T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T에 대한 평균. 그럼 T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해요? Z에 대한 평균에다가 20을 곱하고 다시 10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Z의 평균이 아까 얼마를 했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바로 100. 마찬가지로 20Z 더하기 요 100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럼 요거는 Z의 표준 편차예요. Z의 표준 편차에서 앞에 20만 더 곱하면 돼. 근데 요게 아까 1이라고 했어. 1이기 때문에 이건 20.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몰라도 아까 같이 그렇게라도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 표준 편차 구했다. 자, 평균을 구했더니, T는 평균을 구했더니 10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20이었어요. 조금 전에 구했던 거.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화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A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그럼 또 그대로 바꿔주면 돼. 점수가 80점을 받았지. 점수가 80점. 거기 내 점수야. 거기서 평균을 빼야 돼. 평균이 어디? 평균이 80이야.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거기서 90점을 받았어. 이 A 학생의 표준 점수 T 점수를 구하래. 그럼 내 점수 90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게 이거잖아. 거기다가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다시 100을 더하면 이게 변환된 점수. 이게 10이니까 약분하면 1. 이건 120점. 그러면 여기서 화학에서 이제 90점을 받은 사람은 점수가 표준 점수로 고치면 120점. 그럼 이제 이거는 화학 시험이는데, 그럼 이제 물리는 어떻게 돼요? 물리는 좀 어려워가지고 평균이 한 75였고 표준 편차는 8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80점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냥 더 잘했다 이렇게 식으로 보세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생명에서 X점을 받은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2의 A 학생의 표준 점수가 같다. 아까 조금 전에 표준 점수 얼마에 계산했을 때 요게 120이다 이 말이죠. 다른, 이거 생명이에요. 이제 생명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르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른데 거기서 점수를 X점을 받았어. 그래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 봤더니 그게 요 학생과 똑같아. 그럼 누가 더 잘인 건데? 똑같아, 성적. 실제 받은 점수는 다르지만,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점수가 X야. 거기서 평균을 빼주고 다시 표준 편차를 나눠줬어. 아직 안 해왔으니까 보고 한번 더 세우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20을 곱한 다음에 100을 더하면 이게 표준 점수. 위에 그 10보고인가 10보고. 그랬더니 이게 120이 됐어. 120.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날리면 이게 20점. 20은 약분해버리자. 1이 되고 15를 곱하면 이게 15가 되고. 이항해주면 그 점수는 85점입니다. 85. 그래서 원 점수에서 이제 85점을 받은 거예요. 85점. 아까는 90점을 받았어. 그 사람은. 직전에 그 사람은 90점 받고 이거는 85점 받았는데 표준 점수로 만들어주니까 점수가 똑같이 나와. 그대로 한 헷갈리가 더 심해. 이게 XYZ 고칠게. 순서대로.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야.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주사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숫자들. 요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1부터 6까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고, 밑에 보면, Y도 Z도 다 구해보라고 했어. Y도 Z도 다 구해보라 했어. 자, X, 이거는 좀 평균 구하기 쉽다, 그제? X는 구하기 쉽네. 자, X는 봐.
평균은 우리가 시험 성적할 때 그 평균 그거랑 같은 말이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EX는 시그마 XIP야. 이게 우리 그냥 성적 평균 내는 거 그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럼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던졌을 때 1부터 6에 대한 평균은 다 더하면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얼마? 1, 2, 3, 4, 5, 6을 다 더하면 7, 3, 21이지. 21을 나누기 6하면 이게 평균이다. 평균 던지면 나오는 수가 그게 3.5라는 거야. 3.5.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1, 2, 3, 4, 5, 6 확률이니까 주사위는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래서 곱해서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3.5. 그렇게 구한 평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평균하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단 표현만 이렇게 됩니다. 표현만. 그치? 그죠? EX는 3.5. VX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구하기.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6분위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고 1제곱부터 6제곱까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시그마 K 제곱이다. 시그마 K. K 이퀄 1에서부터 6까지. 요거 1제곱부터 6제곱까지 제곱의 합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약분. 그럼 요게 6분의 3, 7, 21, 7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제 분사는 제곱의 평균. 거기서 요게 2분의 7이지. 제곱하면 4분의 7, 7이 49. 자, 그러면 이게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제곱의 평균하고 이제 분산 다 구해놨다. 그지? X는 이제 평균도 알고 분산도 알고 있다. X는 평균도 알고 분산도 알고 있다. 이제 큰일 났는데 이런 걸 또 계산해요. 이거는 조금 이법이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냥 이 주사위 이거 평균 분산 구한 거니까. 자, X의 평균 이게 X라 했다. 이게 처음에 이게 Y고 이게 Z야. X의 평균은 2분의 7.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니까 아까 계산이 얼마 이렇게 구해졌어. 구해졌다. 그 이제 Y의 평균 분산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이 Y를 요걸 잘 이해해야 돼. 1, 2, 3, 4, 5, 6 10, 11, 12 X에다 10을 더하면 이게 Y다. 이거나 Y는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X는 뭔데? 제일 간단한 수. Y는 이제 복잡해졌지.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숫자가 이제 계산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계산 자체가. 하지만 그 Y는 X를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 뭐 Z는 어떻게 할까? 이 10X란 말이야. 10X. 그래서 Y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X 더하기 10에 대한 평균이니까 X의 평균에다가 10만 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여기 2분의 7 거기다가 10을 더해서 이게 평균입니다. 자, Y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했어. Y에 대한 분산. Y에 대한 분산은 X에 대한 분산이다. X에 대한 분산에다가 1X잖아. 1X. 1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제곱. 그 분산은 똑같네. 그럼 분산은 앞에서 보였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Z도 마찬가지고. Z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면 그냥 10 곱해버리면 끝이에요. 여기 10을 곱하면 여기 3.5, 35 이런 식으로 곱해버리면 끝이에요. Z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분산은 요거 제곱을 곱하라 했다. 그지? 그럼 X에 대한 분산은 아까 구해놨지. 거기다가 10제곱만 이렇게 곱하면 그게 Z의 분산. 알겠죠? 이거를 직접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가? 이게 나중에 이런 거를 바로 낼 수가 있어, 문제. 이거를 바로 이거에 대한 평균,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거꾸로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놓는 게 좋겠죠. 그냥 이거에 대한 평균 분석하면 계산이 이제 엄청 귀찮아요. 바로 이뭐 제곱한다 생각해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연결 고리를 잘 하는데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바로 이거를 물어버립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직접 하다가는 이제 계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상 잘 못하겠지. 그죠? 그때는 요거를 이용한다. 이해됐대? 자, 이제 이항 분포. 3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로서 일정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1의 눈이 나올 확률 던질 때마다 계속 확률이 6분이에요. 6분. 던질 때마다 그 확률이 변해버리면 안 되고 아무리 시행을 하더라도 그 확률이 6분 1로 딱 정해져 있지. 할 때마다 계속 확률은 P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야.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제일 중요한 게 말이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다.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뭐가 확률 변수다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내가 몇 번 시행했는데 n번 시행했어. n번. n번을 던졌어. n번 던졌어. n번.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내가 여기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0번. 10번 던지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 나오는 이 횟수. 횟수는 어떻게 되겠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고, 10번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변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10번을 던졌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그 횟수야. 횟수. 변수가 이 횟수야. 그래서 항상 변수는 내가 10번을 시행하면 변수는 무조건 이렇게 돼.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변수가 10번을 시행하면 0부터 10까지. 왜? 나올 수 있는 횟수이기 때문에. 10번을 던지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때 여기에 대응되는 이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10번 중에 3번 나올 확률. 1의 눈이 10번 중에 3번. 10군데 중에 3번인데 어디서 나올까를 먼저 정하고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 1이세요. 6분 1이라는 확률이 3번이 꼽혀질 거고 그렇지 않은 6분 5가 나머지 7번이 꼽혀질 거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곱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변수,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런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서기는 B, NP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B, NP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변수 X는 뭘 따르느냐 하면 물결 이항분포를 따르라. B. N은 뭔데? 내가 N번 시행합니다. N번. 그러면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P.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항분포를 따르자. 자, 한번 연습할게. 자유투 성공률이 75%, 즉 4분의 3이지. 자유투 성공률이 4분의 3이야. 이게 딱 정해진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던질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4분의 3, 4분의 3 이런 식이야. 4분의 3인 농구 선수가 10번 던질 때, 10번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야, 횟수. 그럼 몇 번 성공할 수 있는데?
0번부터 10번까지 다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변수가 0, 1, 2, 3, 4,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 자, 시행을 몇 번 했는데 10번. 시행을 몇 번 했는데 10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데 4분. 이렇게 딱 적어있습니다. 그렇죠? 이항 분포는 답은 억수로 쉬워. 이렇게 이항 분포로 표현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항 분포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요런 이항 분포식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냥 답은 평균은 바로 곱해버리면 그게 답이야. 이제 변수 x가 x일 확률을 x에 대한 식으로 쓰시오. 이거는 무슨 말인데? x회 나올 확률이요. 지금은 x회 성공할 확률이 몇 번 중에? 10번 중에. 1회부터 10회까지 쭉 있는데 x가 요거 성공. 요거 요렇게 성공. 10번 중에 x번을 선택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성공하는 게 4분의 3인가 4분의 3이 몇 번? x. 그럼 4분의 1은 나머지 배수 10-x. 이런 걸 뭐라 하면 확률 질량 함수랄까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요렇게 해서 x가 이제 0을 넣으면 변수 x가 0일 확률이다. 1을 넣으면 1일 확률. 2를 넣으면 2일 확률. x회 나올 때는 확률이 이렇게 돼. 이제 근데 큰일 났어 이제. 확률이 엄청 복잡하다는 거야. 네? 자, 우리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시그마 xi pi 이게 x에 나올 확률 px라는 거야. px. 그럼 변수를 쓰면 돼요. 변수는 x일 때 px라고 해놨기 때문에 변수는 여기서 x로 표현합니다. x가 0이면 0에 나올 확률, x가 1이면 1에 나올 확률, x가 2면 2x가 0에서부터 10까지. x가 0에 나올 확률, 1에 나올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변수에 대한 평균이다. 이게 평균인데 봐. 이 평균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B, MP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원래는 평균을 이렇게 구해요. 원래는 평균. 시그마 XI PI로 구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공식이 있어. 평균은 어떻게? MP 요것도 곱해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게. 평균은 MP. 그럼 분산은 NPQ, Q가 뭔데? 1-P 하는 거. NPQ 곱하면 그게 분산. 그 표준 편차는 당연히 물도만 채워. 이 계산은 엄청 쉽다, 그제? 계산은 엄청 간단해. 그게 뭐라는 것만 알면, 이항 분포라는 거, 요 분포만 확실히 찾아낼 수만 있으면, 평균 분산은 이제 억수로 지어져. 이거를 모르고, 아까와 같이 그렇게 풀려고 하면 이제 못 푸는 거야, 계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하나 보고, 마칩니다. 어느 28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이 20%.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이 20%. 출발 전날 이 버스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28명이 모두 예매를 해서 28명이 모두 거짓말 예매했어요. 정상적으로 다 오면 그냥 28명이 타고 출발하면 되겠네. 그런데 출발 당일 예매를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을 찾아. 취소할 확률이 20%야. 그럼 취소하는 그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변수 x가 뭘 확률 변수로 했는데 예매를 취소하는 그 수를 확률 변수로 하면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될 수 있어요? 0부터 28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확률이 20%야. 그럼 28명이 예약을 했어. 그럼 내가 한 명이 안 올 수도 있잖아.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다 취소할 수도 있죠. 물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여튼 다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취소하는 사람이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28명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항공포를 따르는 확률입니다. 그럼 몇 번? 28번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8명이 됐습니다. 근데 취소할 확률,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x로 두기 때문에, 취소하는 사람 수를 x로 두기 때문에, 취소할 확률을 찾는 거예요. 취소할 확률. 자, 그게 5분의 1입니다. 20번. 그럼 여기에 대한 평균은 얼마인데? 평균은 얼마? NP 합니다. NP. 28 곱하기 5분의 1. 평균적으로 몇 명이 취소한다 이 말 뜻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평균을 구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평균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소한 자석이 1개 이하일 확률 찾는다. 1개예요. 뭘 찾는데 x가 0일 확률 또는 x가 1일 확률 이거 계산합니다. 이 평균 구하라는 게 아니고 취소할 확률이 1개, 취소하는 자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1명이 취소하거나 0명이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사람이 1명 겁니다. 자, 먼저 1명이 한 명 거 취소한 사람이 없어. 그럼 다 왔다는 말이지. 올 확률은 얼마인데? 5분의 4잖아, 5분의 4에 28cm. 계속 다 28명이 다 왔습니다. 또 나갑니다. 이제 한 명이 취소해서 1명. 근데 그 한 명이 누굴까? 28명 중에 어떤 사람이라. 2명 같으면 28명 중에 어떤 두 사람. 지금 한 명이니까 28C의 1. 28명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한 명이 취소해서 그럼 취소할 확률이 몇 번이를? 이거 5분의 4가 5분의 4. 5분의 1. 취소할 확률이 5분인데 5분의 1이 어딘가 한 번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은 5분의 4가 나머지 횟수 27번만. 지금 구하라는 건 요거. 근데 계산까지 하라고 되어 있네. 요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0.8 이게 0.8이지. 0.8에 28선 요건 있네. 요거는 요거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 요거는 0.8에 27성이잖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를 28로 딱 붙여놓고 그럼 여기 5분의 4를 하나 곱해놨잖아. 그러니까 4분의 5를 또 곱해버리면 딱 한마디지. 하나 약분돼버려. 그럼 요거는 똑같이 0.001% 쓰고 요거는 계산 가능하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놓은 값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